10월 7일 국가반부 폐지 전국 대행진단이 울산을 찾았습니다. 북구 동구에서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롯데백화점에서 울산시청까지 행진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전국 대행진단은 10만 입법 발의 성사 이후 국회에서 실제 논의 폐지하기 위해 민심을 모으는 투쟁입니다. 국가반부 폐지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진보당은 여러 지역 단체들과 함께 국가반부 폐지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10만의 입법 청원이 또다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투쟁으로 함께합시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10월 11일 울산시청 앞에서 아동 돌봄 조례 주민 발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돌봄을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국가 책임 돌봄 시대를 열기 위해 울산시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조례부터 시민의 힘으로 직접 만들어 갑시다. 진보당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울산 곳곳에서 시민들을 만나 주민 발의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 우리가 힘을 모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진보60 끝. 갑자기 닥친 코로나19에 유치원, 어린이집은 모두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을 실시하였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좀 더 고생하면 되지 생각하며 저는 동료들의 배려 속에 새 아이를 사무실에 데리고 가서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직은 도움과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유아들이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턱턱 막히고 비라도 오는 날이면 정신없이 아이들을 붙잡고 차에 태우고 어느 날은 그렇게 비에 젖은 저와 백미러에서 눈이 마주쳤는데 눈물이 주르르 흘렀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 아이가 눈을 뜨면 제 육아는 시작되었고 세 번째 아이가 잠에 들어야 제 육아는 비로소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들 말로 육퇴라고 하죠. 육아 퇴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돌봄 시스템이 멈추면서 모든 부모들의 육아 출근은 절정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별 가정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돌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이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이 당연한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돌봄으로 자란 아이였고 누군가를 돌보아 키운 부모였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노년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생애에서 돌봄은 필수이기에 저는 반드시 새로운 돌봄 정책과 관련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조례는 그 시작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얼마 전 7살 딸아이가 난 커서 우리 반 친구 누구랑 결혼할 거고 아기를 낳을 거야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딸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데 주책맞게 말리려다가 참았습니다. 근데 잘 참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가서 얘기해 주려고요. 걱정하지 마. 엄마가 무상 돌봄 시대 열어준다. 딱 기다려.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나로서 해야 할 설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들 모두 힘내시고 우리 이 소망을 같이 실현시켜 봅시다. 애도 낳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한 돌봄, 돈 걱정 없고 안전한 돌봄. 그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 돌봄 통합 지원 조례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보당 대선 후보 김재현입니다. 오는 10월 20일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은 진보당과 저 김재현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은 한마디로 불평등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로 전국을 다니다 보면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 구조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민생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뛰니까 불안한 마음에 모두들 빚을 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영끌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가계부채가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소득 불평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낮았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은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19는 더 큰 불평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상위 20%만 소득이 늘었고 나머지 80%는 모두 소득이 줄었습니다. 해고가 많아지다 보니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로 노동자의 삶이 직격탄을 맞았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의 수가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모두 심각한 대한민국에 코로나 위기까지 닥치며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풀려나는데 민주노총 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건물 유리창을 닦던 20대 청년 노동자의 추락사 소식이 연거푸 들려오는데 아빠 찬스로 6년간 일하다 그만둔 어느 대리는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데 어찌 대한민국의 제1노총인 민주노총이 불구경하듯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나 자신만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전태일 열사의 풀빵 정신. 이것이 바로 민주노총의 정신입니다. 민주노총은 날로 극심해져가는 불평등 세상을 바꾸자고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라고 재벌들부터 책임지라고 총파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을 대신해 노동자들이 총대를 메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께서 함께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이번 총파업의 15가지 요구사항들, 보시다시피 노동자들은 물론 국민 모두를 위한 것들입니다. 코로나 재난 시기 해고 금지와 공공병상 확대 요구,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없애고 부동산 투기공화국을 해체하기 위해 주택의 50%를 국가 소유로 하자는 요구, 아이부터 노년까지 전 세계에 걸쳐 돌봄을 받게 되는 국민 모두를 위한 돌봄 일자리 국가 책임제, 기후위기 시대에 탈탄소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이 참여하고 해고 없는 산업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의로운 산업전환, 그리고 현행 노동법이 제외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20일에 우리 모두를 위한 총파업에 나섭니다.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총파업에 다 함께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보당과 저 김재현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5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채택한 집권전략보고서를 만나보셨나요? 집권전략보고서를 해설한 김재현 대표 영상이나 자료를 보시고 분회 모임에서 꼭 토론을 해주세요. 중앙당과 울산시당에서 찾아가는 해설 교육이 준비되어 있으니 직접 강사를 요청하셔도 됩니다. 토론을 하신 후에는 새 세상을 향한 10년의 첫걸음이 되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우리 분회는 무엇을 할 것인지 아래의 단어 중 3개 이상을 포함하여 분회 선언문을 작성해 주세요. 작성한 분회 선언문은 11월 7일 분회장 대회 때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할게요.